자, 마지막 시간은요, 교재 33쪽에 29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또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야 해요. 자, 설거지 할 때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3배로 만든 수세미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 3배 이런 거는 여러분 사전에 찾아도 어려운 말 중에 하나죠. 자, 3배는 전통 옷에 사용하는 것이 특히 여름에 약간 거친 천이거든요. 자, 3배로 만든 수세미, 아, 이걸로 만든 수세미를 사용하는 것이다. 3배에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서 수세미로 사용하기에도 좋다. 그리고 3배는 버리면 썩어서 자연 분해된다고 하니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3배 수세미는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자, 설거지를 할 때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어때요? 네, 뭐뭐 방법이 있다. 1번,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수세미를 잘 말릴 수 있는 방법. 그릇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방법. 부엌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설거지를 하는 것이니까 어때요?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릇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네. 3배로 만든 수세미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간단했어요. 자, 30번으로 갈게요. 다른 동물들의 뇌와 비교해 보면 인간의 뇌는 주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뇌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하죠. 뇌는 대뇌와 소뇌, 뇌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뇌는 뇌는 있어요. 소뇌 있어요. 뇌관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이 중 대뇌에 상당히 많은 주름이 만들어져 있다. 그 이유는 감각, 느끼는 것, 언어, 말하는 것, 정신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공간의 아하하 때문이다. 하나의 덩어리로 있을 때보다 주름져 있을 때 신경세포들이 더 많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똑같은 한정된 공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네모나게 들어있으면 뭐 이 정도 들어가는데 주름져서 들어간다면 아주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정해진 공간에 어때요? 여러 모양의 주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죠. 아니죠. 많은 신경세포들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죠. 네. 자, 신경세포들, 아까 뭐, 감각세포, 언어세포, 정신세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31번 볼게요. 자, 숲이나 산, 숲은 나무가 많은 곳을 이야기하고요. 인접하다는 가깝다. 숲이나 산이 가까워요. 인접해 있어. 자연 친화, 자연적인 것을 잘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는 지역을 숲세권이라고 한다. 자, 숲이 가까이 있는 자연인 경관이나 공기가 좋은 이런 집들을 이야기하죠. 최근 세대를 막론하고는요, 세대를 신경 쓰지 않고 상관없이 이러한 숲세권이 주목,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각광을 받고 있다. 기존의 주택 구입 라라라 더욱 까다롭게 하나하나 확인을 해요. 집을 고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1인당 한 명이 누리다. 한 명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도시 숲 면적이 전국 평균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탓에 숲세권에 대한 희소 가치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도시의 숲, 자연 크기가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 절반, 50%도 되지 못한대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숲을, 근처에 숲이 많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숲세권, 숲 근처에 집이 있는 곳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희소 가치가 더욱 높다 이야기해요. 자, 특히 수도권 이야기했고요. 자, 그럼 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찾아야죠. 읽어봅시다. 기존의 주택 구입 조건에 교통 여건, 교통 환경을 생각합니까? 아니죠. 친환경적인 요소를 더해. 그렇죠. 숲처럼 자연 가까이 있는 것을 더 추가해서 아주 집을 까다롭게 하나하나 확인을 한다는 거죠. 3번 디자인적 가치를 평가해요. 그것도 아니고요. 주변의 편의시설을 생각해요. 그것도 아니죠. 자, 지금은 숲세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연 친화적인, 자연과 가까운 환경을 필요로 하고 이제는 집을 구할 때도 친환경적인 요소를 더해요. 그 필요한 부분을 더해서 집을 구한다, 고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2번 산수화 나오네요. 산수화가 또 뭐야? 네. 자, 산수화는 설명합니다. 동양에서 자연의 풍경을 주제로 하여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아, 동양.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자연의 풍경을 그린 것이 바로 산수화입니다. 이 산수화는 자연의 표현인 동시에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연관, 우리 가치관 말하는 것처럼 자연관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농경, 농사죠. 농경은 농사. 농경을 주로 했던 이랬죠. 우리 농사 짓고 살았어요. 동양인들에게 이렇게 밥을 먹게 해주는 자연이란 매우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 중요했어요. 또한 무생명, 생명이 없다, 숨쉬지 않는다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연을 인간, 우리 사람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을 표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수화에서는 활기, 느낌, 활발한 기운과 힘이 느껴져야 한다는 생각이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맞는 거 찾으면 되겠죠? 1번. 산수화는 서양에서 시작된 그림이다? 아니요. 산수화의 주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아니죠. 산수화에는 자연에 대한 시각은요, 바라보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연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죽은, 생명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처럼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동양인들의 생각이었죠. 자, 산수화는 자연을 그리니까 여러 곳에 왔다 갔다 하며 그려야 한다? 아니죠. 자, 맞는 것은 무엇이에요? 3번입니다. 네. 다음 33번 갈게요. 자, 또 독감. 아, 우리 감기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독감 이야기해요. 독감은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독감의 경우 콧물이 나고 기침 등의 부분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열나고 근육통, 몸이 아프고 두통, 머리가 아픈 전신, 한 곳만 아픈 게 아니라 콧물 나고 기침 아니고 열도 나고 몸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신, 전체의 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 독감은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발생률이 높다. 독감에 걸리면 대개 보통의 경우는 2일에서 3일 정도 발열, 열이 나는 전신 증상이 나타나다가 점차 회복, 점점 괜찮아져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면역력, 여기서 면역력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다른 몸에 질병이 들어왔어요. 병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우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하죠. 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만성질 환자, 몸에 가지고 있는 병 등은 합병증이 생겨서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 아, 그렇구나. 1번. 여름에는 독감 발생률이 낮다 생각할 수는 있네요. 자, 우선은 건강한 성인들은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 안 돼요. 독감은 감기보다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 말했어요. 아니죠. 아이들은 독감에 걸려도 3일 정도가 지나면 낫는다. 아니요. 어린아이들이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더 아프다고 했죠. 자, 10월부터 5월까지요. 그럼 10, 11, 12에 1, 2, 3, 4, 5월은 가을부터 겨울이 지나 봄까지죠. 6월, 7월, 8월은 얘기가 없는 것을 보니 여름에는 독감에 걸릴 발생률 퍼센트가 낮다가 맞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33번, 1번입니다. 자, 다음은 34번 해볼게요. 길어요. 볼게요. 대안학교는 또 나 모르는 거 나왔다. 학교는 뭔데 무슨 대안학교 나왔어요. 자, 대안학교는 설명합니다. 공교육의 문제점을 더 좋게 보충해요.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특별 학교입니다. 결론은 대안학교는 이런 특별 학교이다. 한국의 대안학교는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유럽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이미 서머힐 학교와 같은 대안학교가 출현했고 1960년대 이후 세계 도처에 여러 형태의 대안학교가 등장했다. 대안학교의 유형에는 이제 학교를 중간에 포기한 학생이나 부적응, 학교가 힘들어요. 부적응하지 못해서 이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위탁형 대안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이 자유롭고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력을 인정받는 특성화형 대안학교 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대안학교는 역시 공교육하는데 이게 어렵죠. 또 공교육은요. 나라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보통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 학생들은 이 정도 교육은 꼭 받아야 한다 하고 나라에서 약속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한국은요, 우선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대학교에 가죠. 그 중에서 이렇게는 의무 교육입니다. 중학교까지는 꼭 가야 하고, 고등학교도 이제 바뀌고 있어요. 꼭 공부를 해야 하는 걸로. 이게 바로 공교육입니다. 보통은 나라 학교라고 하죠. 자, 나라 학교에서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학생 중심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특별 학교입니다. 그게 바로 대안학교. 1번.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장점,
나라 교육의 좋은 점을 살린 학교이다. 아니죠.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충한다고 했어요. 1번 X. 한국의 대안학교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니죠. 비교적 짧다고 했고요. 자, 유럽에서는 1960년대 이후 대안학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니죠. 60년대 이후 관심이 아니라 등장했다고 했고요. 일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대안학교도 있다. 맞죠? 자, 자유롭고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력을 인정, 동등하다는 똑같이. 네. 자, 일반 학교와 똑같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5번, 36번, 37번, 38번 네 문제는요. 읽는 건 똑같아요. 자, 글에 주제로 맞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만화, 요즘 인터넷 만화, 즉 웹툰이라고 하죠, 우리. 인터넷에 올려온 그림, 웹툰은 최근 다수 여러 가지의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는 전에 작품을 봤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작품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관심거리가 되면서 유행 성공을 하는 거예요. 영화. 사람들이 많이 봐서. 흥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면 스토리가 긴 웹툰을 영화 2시간 안에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야기가 잘 연결이 안 돼요.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 관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작품들도 적지 않다. 웹툰을 영화화하는 경우 대부분의 독자들이 원작, 오리지널, 스토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다. 그러니까 웹툰 그대로 많이 바꾸지 않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 글의 주제는요. 보통 첫 부분에 나오거나 마지막 부분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한 번에 딱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웹툰은 이렇다,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이렇다 하고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자, 웹툰을 영화화하는 경우 그렇다면 대부분의 독자들, 이 웹툰을 본 사람들은 웹툰 원작의 스토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원하니까 이걸 기억하고 영화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주제죠. 1번, 인기 있는 웹툰만 영화로 만들어진다? 아니요. 웹툰은 인터넷에서 볼 때가 더 재미있다? 아니죠. 웹툰은 영화로 변화, 만드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가 주제는 아니에요. 정답은 4번. 웹툰을 영화화할 때는 원작을 그대로 반영, 넣는 게 좋다. 정답은 4번이죠. 웹툰 영화할 때 원작 그대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답이네요. 3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37쪽에 36번 할게요. 또 영어 하나씩 보이고. 자, 3D, 우리 보통 3D라고 말하죠. 한국에서. 자, 3D 프린터는 21세기의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또 뭐예요? 라고 하는데요. 자, 도깨비 방망이는요. 한국 사람들이 표현할 때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뭐 한국에 약간 귀신 아니보다는 괴물 몬스터 정도로 생각하는 게 바로 도깨비인데 도깨비들이 방망이,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 도깨비가 방망이로 뚝딱 하면 무언가 나오는데 3D 프린터가 뚝딱 그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죠. 항공, 비행기 아니면 자동차와 같이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병원, 의료, 집 짓는 건설, 밥 먹는 식품 등의 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3D 프린터의 가장 큰 장점은 제품을 만드는 복잡한 생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프린터의 사용 기술을 익히고 프린터만 장만하면 나만의 아이디어를 손쉽게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도깨비 방망인 거죠. 3D 프린터를 준비를 하고 장만하고 준비하다 사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자,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3D 프린터의 대중화,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가정마다 집에서도 3D 프린터로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쓰는 그런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3D 프린터는 신기한 제품이다. 정답 아니고요. 3D 프린터의 활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은 3번.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분야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맞지만 주제는 아니에요. 자, 3D 프린터 구매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 도움말을 들어야 한다는 아니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자, 3D 프린터를 우리가 많이 사용할 것 같으니까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말하고 있죠. 자, 활용 능력,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라. 준비를 해라. 이게 바로 36번의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은 37번 해볼게요. 분노, 화가 나는 것이죠. 분노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갑자기 격렬 빡 하게 표현되는 감정인데 사람에 따라 밖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기도 한다. 과거에는 지나치게 분노, 화내면 안 돼. 이런 걸 억압, 누르다. 분노, 화내면 안 돼. 이런 것에 생기는 질병 등이 문제가 되었지만 현재는 지나친 분노 폭발, 화가 나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주 큰 범죄,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에요. 누구나 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모든 사람이 범죄, 나쁜 일을 할 만큼, 저지를 만큼 분노를 보이다. 분노를 밖으로 보이다죠.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전에는 화를 참는 방법에 관심, 화내면 안 돼, 참으세요. 이게 관심이었다면, 자, 이제는 건강하게 화를 내는 방법, 건강하고 다른 사람의 큰 무리 없이 화를 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화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원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1번. 분노를 참다 보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답 아니고요. 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가 갑자기 분노해서는 아니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지만 주제는 아니죠. 그래서 37번의 주제는요. 적절한 방법, 잘 맞는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입니다. 다음은 38번 해볼게요. 이거 조금 재미있어요. 자, 멍 때리기. 우리 여러분 멍 때리지 마. 이런 말 요즘 인터넷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와요. 자, 멍 때리기는요. 흔히 정신이 나간 것처럼 다른 한눈에 팔거나 넋을 잃은 상태 가만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014년에 첫 대회가 열린 이후 매년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릴 만큼 우리는 하루 종일 끊임없이 생각하고 움직여요. 뇌를 통해 무언가를 하기 바쁜 현대인들에게 멍 때리기는 시간을 내서 일부러 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자,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것은, 멍하게 있는 것은 비생산적,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각 때문에 조금 다소 부정적, 나쁘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멍 때리는 행동에서 세상을 바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온 때가 많으며 멍해 있는 복잡했던 생각을 다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자, 1번. 멍 때리기 대회가 더 자주 열려야 한다가 주제는 아니고요. 현대인들은 멍 때리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까? 네. 3번.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때요?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정답이죠. 멍에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 멍 때리기가 과거에는 가만히 있다는 것에 조금 부정적, 나쁘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멍을 때리면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복잡한 생각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유익, 이익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익은 내가 나한테 좋은 것 이야기하죠. 3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은요, 38번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다음 주에 뒷부분, 이제 어려운 문제들 풀어보고 유형별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